안녕하세요. 주잘남TV의 김 소장입니다. 제가 애프터마켓의 두산 에너빌티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두산 입장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1시간 전에 일단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대형 원전이라든지 방산 쪽에 좀 내용들이 포커싱이 될 것 같다 보니까 사실 상당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한민국 증시가 눌리면서 함께 좀 동반 하락하다 보니 사실 우리 두산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요즘 상단에서 강력하게 좀 돌파할 것을 이제는 좀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가 오늘 뭐 두 자릿수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도 답답하고 짜증들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제목에서도 밝혀드렸고 또 쇼츠에서도 말씀드렸듯 갈 놈을 안 간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의 이 외인들의 매도 물량들과는 반대로 지금 두산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또는 이 강력한 호재들이 좀 뒷받침된다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사실 두산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선배님들 중에서 두산 에너빌티를 단기적인 마인드로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두에비를 볼 때 특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우리가 두산 에너빌티 18,000원 단계부터 사실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투심이 흔들릴 필요는 없거든요. 자, 오늘 본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리, 투심을 조금 더 지켜드리고 또 이 앞으로 두산 에너비티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게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해당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두산 에너비티를 보유하신 개인 주주분들에게 해당 영상이 전파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티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11.76%까지 이 애프터 마켓에서 좀 매도 물량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하방 압력이 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1선을 이탈한 부분들 거기에 41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밑에 있는 61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위협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이제 원전 섹터에 대한 영상들을 한번 드렸었는데 좀 마이크가 좀 흔들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함 호소하셨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티 가지고 있는 원전 섹터, 특히 이거를 에너지 섹터로 표현을 할게요. 자, 이 에너지 섹터들이 현재 시국으로 볼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있어서 사실 이 지금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방산 섹터가 급등을 했었고요. 오전 장 초반에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두산 에너비티가 지금 현재 두 자릿수 속 하락세는 나오곤 있지만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 시초카들 BHI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었죠? 아침에 상승 전환하면서 사실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인위적으로 누군가 눌렀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0.75%까지 아침에 양봉을 전환했다 빠졌습니다. 또 외인들 입장에서도 골드만삭스라든지 또는 JP모건 서울이 아침 9시 1, 2분 사이에 매수세를 전향을 했다가 오후 들어서 다른 외국계 JP모건이라든지 멜린치 같은 단기성 물량들이 던져내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더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분봉 차트 잠깐만 볼게요. 자, 보시면 실제 오늘 아침 3시 오늘 3월 3일 날 프리마켓 시장에서 10만 7천 원을 주고 여기서 하방 압력을 주면서 사실 내려오기 시작했죠. 자, 4시 15분 92,100원에서 상당한 즉 오늘 최저점까지 한번 이탈을 시키면서 사실 오늘 애프터마켓을 끌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셨듯 오늘 매도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온 듯 보이지만 분봉 차트로 봤을 때는 즉 꺾인 자리에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꺾인 자리에서 대량의 물량 소화들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이 87.11% 금요장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오늘 거래대금 보세요. 1조 6천억 가까이가 쏟았기 때문에 절대 적은 거래량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할 때 보통 이 세력들이라든지 외인들 또는 이런 롱펀드 큰 손이라고 하죠. 큰 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핸들링을 합니다. 왜? 핑계가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것도 대형 리스크가 터졌을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 통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더 줄 수가 있는 게 그만큼 대형 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사실 장점이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 자, 말씀드렸듯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핀을 도착해서 분명히 대형 이슈들이 나오기 직전인데 이런 대형 이슈가 불구함에도 이렇게 주가를 빼고 있다는 건 이건 꼼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좀 볼게요. 보시면 외인들이 오늘 600억 정도를 던져냈고요. 기관들이 482억 정도를 던져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300억을 던졌다 보니까 선배님들 입장에서 이게 사실 가장 좀 신경이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 ETF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ETF 관련 ETF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3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시 상품만. 그리고 이 13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두산 에너빌티 대장주들이 포함이 돼 있죠. 자, 그러면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ETF들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다 보니 현물들을 지속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즉 지금 한 달 동안 2,900억 이상을 매수했고요. 두 달 동안 6천억 이상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고객 예탁금 중에서 원전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선배님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일부 자금들을 380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 결과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자, 제가 봤을 때 오늘의 매도는요, 원전 ETF 자금들 중에서도 사실 상방이 아니라 하방 압력으로 꺾일 수 있는, 즉, 자, 원전이 아니라 코스피 죄송합니다. 코스피 인덱스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인덱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방 압력에 베팅을 한 자금들을 통해서 사실 수익들을 가져가는 게, 즉 리스크 해칭이라고 하죠. 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쏘는, 즉 우리가 홀이 아니라, 우리가 롱이 아니라 숏으로 사실 베팅하는 부분들에 사실 베팅하는 부분들에서 현물을 던져내면서 여기서 수익에 대한 손실을 해칭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뺀 것뿐이지, 지금까지 흐름들이나 추세적으로 사실 이탈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외인들이 600억 정도의 매도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자, 최근에 두산 에너빌티를 주체적으로 매수하고 끌어간 세력들이 어디죠? 바로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같은 이런 시티그룹, 거기에 조금 더 길게 빼보면요, 이걸 20일로 바꿔볼게요. 보시게 되면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LSA까지 거의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10일 동안 던졌지만 두산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들이 자 매수로 전향을 해놓은 상태예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장에 1,400억 이상 남아갔을 때 골드만삭스에서도 10만 6천 원, 200원 이 해당 윗라인에서 상당수의 물량들을 흡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94,100원 라인에서 120만 주 이상들을 매집해 놓은 물량들 지금 단 한 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롱펀드 안 나오고 있어요, 선배님들. 보시면 10만 6,200원, 10만 4천원, 10만 3천원 해당 라인에서도 매수가 제법은 제일 큰 뿐 지금 매도 물량들은 되게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분위기상 지금 시장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주시가 대한민국 주가, 특히 코스피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물량들 추리하면서 엑시트하는 부분들 가지고 현금들을 보유하는 것뿐 여기서 추세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맞잖아요, 선배님들. 보세요.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개인들이 코스피 6조 2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만큼 막대한 고객 예탁금들이 깔려 있으니까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 120조 가까운 자금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뭐라 말씀드렸죠? 상당한 금액들이 ETF로 흘러갔을 뿐 예탁금들은 절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자, 절대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지난주 금요 기준으로 120조 정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내일 장에서 사실 오늘 장에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 빠져나간다고 보일 수 있으나 이거 역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해칭을 위한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들이 조금 쏠릴 뿐 사실 크게 100조 안에서 움직이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외인과 기관들이 어디에 집중했죠? 금융투자까지 코스닥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상승했던 코스피에 있어서 특히 무거워진 종목들 조정을 줘야지만 사실 다시 한번 뭐 물량들을 소화하던 아니면 뭐 여기서 쇼 스퀴즈를 사실 대비하던, 즉 공매도에서 상당한 손실을 봤던 게 외인들과 기관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공매도가 뭡니까? 높은 가격에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여기서 사서 갚는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공매도, 주가의 하방 베팅을 했던 게 공매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전, SK 하이닉스부터 현대차부터 해서 상당한 금액들이 종목들이 올라 있다 보니 공매도를 치려고 많은 부분을 넣었다가 손실을 본 것도 사실이에요. 두산 에너빌티 입장에서도 공매도 대차 잔고가 적지 않습니다, 선배님들. 이 두산 에너빌티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지금 누적 공매도량이 1,894만 주가 넘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대차 잔고를 가지고 있는 이 입장에서 자,
기간 조정이 있을 때 여기서 한번 어느 정도 물량들을 한번 털었다가 공매도에 대한 손실을 줄여놓고 여기서 뭔가 자금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핸들링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을 뿐이지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순간에서 막대한 고객 예탁금들 중에서 두산 에너빌티 사실 외인들의 포지션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도 상당수의 금액들이 두산으로 사실 들어왔다. 왜? 개인들 계좌 쓰는 큰 손들은 절대 주가를 상단에서 즉 윗단에서 물량 소화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주는 해당 라인에서 물량들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들을 쓰는 게 바로 개인 계좌 간의 큰 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라인에서 외인들 특히 뭐 멜린치라든지 단기 세력들이 이탈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야 두산에너빌티 맨날 간다 얘기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막 화난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자 결과적으로 보세요. 두산에너빌티를 길게 빼면요 여러분들 자 지금 화내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어느 라인에 계신 분들입니까? 자 제가 봤을 때 물량대로 봤을 때는 이 상단 라인들 8만 원 위에서 9만 원 초반 그러니까 이 왼 위점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올라타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의 끝자락에서 올라타시는 분들이 답답함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근데 자, 제가 영상을 뭐 이때부터 찍었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그게 아니라 자, 지금 이 라인에서 우리가 단기성에서 사실 이 주단 에너비티 모든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 패턴 하면서 100만 원까지 뚫어가고 뭐 90만 원까지 뚫어가고 이런 게 뭐 우리 미래가 뭐 20년 있다가 30년 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가 기간 산업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간 산업이라는 건 자, 대한민국의 사실 경제 부분들 이런 주가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산업들을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데 제철 뭐 철강이라든지 또는 원전 섹터, 자동차 섹터들은 원래가 종목들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게 맞거든요. 나라가 성장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점차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게 기간 산업들인데 두산이 사실 원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테마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급하게 상승했던 것뿐 즉 주도주로서 움직인 것뿐 원래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이면 어느 누구도 사실 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승은 나온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다행인 건 재료적인 부분에서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선배님들? 자, 지금 재료적인 부분에서 이탈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자, 보시면 자, 지금 외인들 포지션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SK나 삼성, 현대차 같은 대형주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엑시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두산 에너빌티라든지 셀트리온 즉 제가 코스닥 이 3천 스탁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덜 먹은 주식들 있죠. 이쪽으로 사실 자금들이 많이 쏠리는데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두산이라든지 또는 조선 섹터에는 외인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심리만 흔들 뿐 이들은 야금야금 먹어 나오면서 더 큰 그림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질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오늘도 유가가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헤르메즈 헤어까지 아직 이 헤르메즈 헤어까지 봉쇄가 지금 부분 봉쇄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부분들이 더 강하게 온다면 유가는 더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체제로 볼게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체제로 볼 게 뭡니까? 바로 재생에너지 섹터가 될 겁니다. 거기에는 ESS 배터리. 자, 제가 뭐 장중에 사실 종목도 추천도 많이 드리는데 ESS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자,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이런 뭐 LNG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들이 올라갈 때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풍력부터 해서 태양광부터 다양한 에너지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실천할 수 있는 걸 보자는 얘기죠. 가스 복합 발전기에 대한 부분들. 그럼 우리는 터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원전 섹터 중에서 대형 원전 플러스 SMR에 대한 재료들은 순환매에 의해서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두산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중장기적인 패턴이 아니라 단기적인 생각을 한다? 그럼 이분들은 내가 가진 포트 중에서 일부 빼셔가지고 되려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BHI 같은 경우에서 사실 눌림목에 들어가서 단기 수익들 먹어내서 조금씩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산을 가지고 20% 상한가까지 잡고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들을 가져가면 여기서 내 수익을 자 온전히 다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단기가 아니라 눌림목 자리에서 특히 10만 원 이하 단에서 저점들을 사실 조금 잡아가 조금씩 비중을 저축듯이 쌓아간다면 아마 이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 또는 제가 과거에 두산에너빌티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던 분들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나 8만 원에서 팔았어 6만 원에 팔았어 5만 원에 팔았어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만 가만히만 두셔도
두 배, 10만 원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금 눌림목 왔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티 현재 자, 증권가에서 목표가가 얼마 나왔어요? 11만 7천 원 나왔다가 나중에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나왔다. 지금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더 이상 리포트가 발간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원래 흐름대로 왔으면 10만 원, 15만 원 리포트도 나올 만한 그런 지금 이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내가 난 싫어. 빌빌대고 싫어. 다른 걸로 갈 거야. 단기성 종목들 찾으십시오. 하지만 자,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건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왜 있습니까?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 해칭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금 중에서 안전하게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돌변했을 때 가장 먼저 선순위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꼽으라면 전 두산 에너빌티를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티로 좀 뭐 마음 좀 졸이시고 지금 현재 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좀 봐주시고요. 또 이 영상만으로 부족하신 분들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는 여러분들 저희가 주잘남 TV에서 제가 이동을 하면서 현재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뭐 주세주 전문가 그리고 또 강 대표, 주식군 강 대표 같은 경우는 저랑 벌써 10년 차가 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당 방에서 이제 앞으로 이탈 없이 이 세 명이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면서 또 영상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주자람 TV에서 전용으로 운영하는 저희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도 아시겠지만 그냥 입장 코드만 누르시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비번도 안 걸어놨어요. 비번을 안 눌러놨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요즘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 확인하시고 또 제가 이제 오늘도 사실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다가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탁 터져버리면서 제가 시작을 못했는데 아침장 특히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궁금했던 상황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조금 더 우리가 주식을 좀 재미나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내가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아서 점심값 벌기 또는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말에 외식하는 자금 만들기 뭐 이런 종목들 추천도 제가 무료로 열심히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 조금 더 든든하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배님들 영상 보시면서 자 지금 제가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실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그다음에 댓글에 지금 두산 같은 경우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티자, 지키자, 이기자 두산 에너비티 무조건 버텨주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5만 원 부분까지 1차 목표가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응원들이 결과적으로 저희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유튜브 구글 맞춤형 컨텐츠 등록되는데 필수 조건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어차피 제 영상 세력들이 보겠습니까? 외인들 봅니까? 안 봐요. 우리 개인들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응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밑에 자 여기 써있죠? 텔레그램 방 무료 입장을 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채널 입장하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버튼 누르시면 그대로 입성하시게 되니까 들어오셔서 유익한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산에너비티 오늘 마이너스 9%대 뭐 10%대 좀 출렁거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텐데 뇌동매매 일단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장 목요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진정 패턴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지켜내면서 앞으로도 더 좀 디테일한 영상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